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주미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이랑 취향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해요. 제가 요 며칠 전에 인스타그램 통해서 이 취향 관련된 Q&A를 올려두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을 던져주신 덕에 오늘은 그에 대한 답변, 제 이야기, 그리고 그와 맞물려서 제가 아직 드리지 못한 그런 이야기들 같이 풀어서 차분차분하게 이야기를 좀 편하게 나눠볼까 합니다. 좀 긴장돼가지고 좀 술을 좀 먹어볼까 고민을 했는데 제가 술만 마시면 빨개지잖아요. 그래서 그냥 따뜻한 쑥차 한 잔 준비했습니다. 바로 한번 가볼게요. 질문들을 좀 정리하다 보니까 되게 많은 부분들이 겹치더라고요.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비슷비슷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파트에는 4개 정도로 나누어 보았고 그 안에서 소목차로 이렇게 하나하나 답변을 좀 해봤습니다. 파트는 취향에 관한 저의 정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 취향 탐구, 그 다음에 취향을 만들어가는 과정, 마지막으로는 취향의 기준, 이렇게 4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이 컨텐츠의 주제가 취향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취향에 관한 정의를 좀 내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는데 취향이 대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는 취향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게 대체 뭘까? 그 고민을 좀 오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그냥 지극히 사적인 견해이긴 하지만 제 삶을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나를 조금 더 짙어지게 만들어주는 그런 나만의 것이라는 정의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여러분이 이제 제 취향 되게 멋지다고, 언니 취향 부럽다고 막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해주시는데 나만의 취향이 있나? 나만의 분위기라는 게 있나? 저는 모르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래도 은연중에는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말씀해주시는 것들도 그렇고 제가 어떤 선택을 내릴 때 호나 불호는 분명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취향이라는 게 조금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그런 개념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걸 뾰족하게 특정할 순 없고 삶의 좀 전 영역에서 내 가치관이나 이런 삶의 태도와 맞물려서 관통할 때 통칭해서 취향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파트, 취향 탐구 파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까지 궁금해 주신다고 막 이런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난 어디까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까 하다가 그냥 다 긁어와 봤습니다. 첫 번째로 이거 진짜 너무 많았어요. 이 단어만 제가 100개 이상은 본 것 같아요. 추구미였어요, 여러분. 언니 추구미가 뭐예요? 주미님 추구미가 궁금해요.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남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추구미를 정확히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서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추구하는 미덕이라고 하더라고요. 추구하는 미덕. 어렵다. 그래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추구미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맑고 생기 있는 그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안광이라는 표현도 그렇고 형기, 생기 이런 기본적으로 생기가 넘치는 것들을 좋아해요. 그런 사람을 좋아하고 제가 그런 사람이기를 꿈꾸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직업이 조금은 무겁잖아요, 여러분. 그런 무게감이라는 게 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완전히 통통 튀는 생기라기보다는 꾸밈, 그 생기를 조금 꾸며주는 정도에 있어서는 차분한 것들을 많이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한번 꼽아봤어요. 내가 쫓는 키워드, 내추럴한 걸 좋아하는 것 같고요. 단정한 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고아하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이런 고아함도 좋아하는 것 같고 또 진지한 것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좀 형용사적인 개념이니까 시간대로 특정을 해보자면 저는 새벽 6시 그 시간대를 되게 추구하는 것 같아요. 새벽 6시에 뭔가 어스름한 그리고 맑고 깨끗하지만 조금은 무거운 그런 느낌을 좋아하는 것 같고 계절로 치자면 딱 요맘때 계절 초가을을 되게 좋아하고 또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들도 다 추상적이니까 조금 더 세부적으로 특정을 해봤어요. 그럼 나는 어떤 컬러를 좋아하고 어떤 원단을 좋아하고 어떤 디자인을 좋아하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봤거든요. 첫 번째로는 이제 컬러인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고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그런 컬러는 화이트입니다. 화이트, 크림, 아이보리 이 컬러들이 항상 좀 베이스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옷들이 되게 많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저는 그런 무게감이 좀 필요하고 또 그런 무게감을 좋아하기도 하는 편이라 화이트나 좀 짙은 색보다는 중명도, 중채도에 있는 그런 컬러들을 되게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색들을 꼽아보자면 화이트, 크림, 그레이, 카멜 이렇게 4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컬러 다음으로는 그 원단, 디자인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비단 패션 영역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용품 이런 것들을 고를 때도 제가 원단을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저는 좀 깔끔하고 단정한 것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디자인 자체는 기본에서 벗어나지 않는 무난한 것들을 좋아하거든요. 디자인 자체는 심플하지만 원단이 특이한 것들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원단이 몇 개가 있는데 일단 리넨 원단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또 사틴 원단, 세틴이라고도 하는데 그 세틴 소재의 원단들을 또 즐겨 입고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코튼 원단을 좋아하는데요. 이 코튼도 좀 이렇게 맑고 투명한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좀 가공을 거쳐가지고 좀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는 그런 가공된 코튼, 가공된 면을 좀 좋아합니다. 그리고 선과 색 자체가 좀 부드러운 것들을 좋아해요. 대비가 크지 않은 것들이요. 예컨대 저는 어린 나이에서부터 지금까지 플라우드 패턴이랑 체크 패턴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어느 일정 시점부터는 그 플라워 패턴이나 체크 패턴 중에서도 대비가 크지 않은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톤온톤스러운 색감이라든지 뭐 되게 잔체크라든지 그런 것들을 여전히 좋아하고 즐겨 입는 거죠.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좋아하지만 모종의 이유로 그게 뭐 무게감이 됐든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가 됐든 조금은 눌러줘야 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을 때 그거를 좀 대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딜레마예요. 어렵습니다. 여전히. 그리고 액세서리에 관한 이야기, 주얼리에 관한 이야기들도 되게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요. 주얼리는 지금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과 같이 간결하고 응축된 그런 디자인들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늘어지지 않는 좀 담백한 것들을 되게 좋아해요. 실버톤도 좋아하고 골드톤도 좋아하는데 역시나 어디 한쪽에 치중되기보다는 좀 중간 영역에 있는 중채도 중용도 아까 그거 계속 강조드렸죠. 그런 것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하지만 골드하고 응축된 형태라는 거에서 항상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향수에 관한 질문들이 진짜 많았어요. 저는 향수를 되게 좋아하고 즐겨 씁니다. 집에 혼자 있을 때도 많이 뿌리고 밖에 나갈 때도 항상 제가 맡고 싶은 향을 뿌리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 향이라는 게 사람을 가장 쉽게 그리고 오래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수십 번의 시도를 거쳐서 발견하게 된 제 취향의 향수들 간에는 공통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베이스는 베르가못, 자스민, 로즈 이런 원료들이 들어간 향수이더라고요. 대부분 가벼운 자연향 베이스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예전에 되게 좋아했던 그 르라보의 상탈, 지금은 뭐 상탈이라는 향이 되게 대중화가 되기도 했지만 이 상탈향은 더 이상 저한테 호가 아니에요. 좀 무겁거든요. 그래서 상탈은 제가 어떤 향에 있어서 선택을 할 때 후순위로 밀려나는 그런 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런 베이스가 되는 향들은 기본적으로 휘발이 되기 좋은 그런 가벼운 향들이에요. 그래서 이 향에다가 다른 향수들을 같이 레이어링을 많이 하곤 하는데요. 그때 이제 베이스가 되는 것들이 스웨이드, 히노키, 레더, 샌다루드 이렇게 4가지의 원료인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좀 나열을 해봤을 때 강도 측면에서 쭉 가면요. 메종 프랑시스 커정의 아쿠아 유니버셜, 두 번째로는 아르마니의 베티베리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이솝의 로주 향을 여전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블리의 알카시르 향을 되게 좋아하고요. 마지막으로는 톰포드의 화이트 스웨이드, 제가 느끼는 주관적인 향의 강도로 나열하는 순입니다. 이 향수들을 하나 단일로 쓸 때도 있지만 많이 섞어서 써요. 그리고 제가 근래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님이 손님 향이 너무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아프진 않으세요? 왜냐면 향이라는 건 호불호가 있으니까 했더니 너무 좋다고 안 내리셨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성별의 다른 연령대임에도 불구하고 편안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향이구나 싶어서 저는 저한테 나는 향에 조금 만족을 하는 편입니다. 그때 향수는 블리의 알카시르랑 이솝의 루즈를 섞어서 썼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물어봐 주셨던 퍼스널 컬러, 이거는 제가 인스타그램에서도 드문드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2번 퍼스널 컬러 진단을 받았었어요. 그때 첫 번째에서는 가을 뮤트 진단이 나왔고요. 두 번째는 여름 쿨 라이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가 섞일 수 있는 개념인가 싶었는데 그 여름 쿨 라이트 진단을 내려주신 선생님께서 제가 완전 극명한 지점에 이렇게 대척점에 있는 컬러톤이 아니어서 중간 지점에서 이렇게 맞물릴 수 있는 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을 뮤트랑 여름 라이트 잘 섞어서 그냥 여름 뮤트 정도로 자가적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향수만큼이나 또 질문이 많았던 것이 이 네일 취향이었습니다. 제가 네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는 한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 전까지는 그냥 항상 생손톱, 맨손톱으로 살았었어요.
그러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냥 취미 생활을 할 시간도 없고 여유가 없다 보니까 이 네일이라는 거에 약간 보상 심리로 접근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거에서만큼은 좀 나를 찾고 싶다라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네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거의 한 3년째 가끔 쉬어가는 것 외에는 네일에 항상 변화를 주는 편입니다. 네일의 쉐입은 항상 짧고 둥글게 하고 있는데요. 저는 불편하거나 거추장스러운 거를 되게 안 좋아해서 항상 걸리적거리지 않게 짧고 둥글게, 그리고 제가 맑고 투명한 거를 추구미로 삼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맑고 투명한 젤 실험 네일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색은 계절에 따라서 변화를 주는 편이에요. 파츠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올리지 않는 편인데 올리더라도 한 마디 아니면 그 한 마디 중에서도 극소 면적에만 올리는 편입니다. 저는 이 네일이야말로 그 사람의 취향을 좀 또렷하게 역력하게 드러낼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주변에 보면은 항상 무채색만 입는 친구인데 네일은 되게 휘황찬란하게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게 뭔가 저는 그 사람의 숨겨진 좀 내밀한 취향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재밌어요, 네일 보는 거. 그 다음 파트는 사람 취향입니다. 저는 이 질문 나온 거 되게 신기하다, 재밌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사람 취향이라는 게 있을 수 있구나. 또 제가 분명히 끌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차분히 살펴보게 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고심을 해보니까 인생에서 좀 중요하게 여기는 방향성이 같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명예와 돈, 또 사랑과 욕망 중에 이 중에서 어떤 것을 더 쫓고 더 우선으로 여기는가, 그런 가치와 방향성이 같은 사람이요. 그런 사람들의 태도나 특징에는 어떤 점이 있었느냐, 그거를 좀 살펴보니까 다정함을 좀 기꺼이 수고스럽지 않게 여기는 사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디폴트인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제 곁에 좀 많았어요. 대체 그럼 어떤 관계를 맺느냐? 제가 블로그에서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무거운 것은 가볍게 풀어내고 가벼운 것은 그냥 흘려보내지 않는 그런 관계거든요. 예를 들면은 되게 무거운 주제나 무거운 이야기에서 다정한 농담으로 나를 가볍게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 주변에 여러분이 아실 법한 인물로는 저 굿피플 오빠들이 좀 그런 편이에요. 턱턱 저를 숨막히게 하는 주제들이 있을 때 오빠들이 그걸 좀 살뜰하고 다정한 농담으로 되게 가볍게 만들어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반대로 가벼운 것을 흘려보내지 않는 그런 관계는 뭐냐, 이거를 고민을 해봤을 때 스쳐 지나가듯 했던 나의 그런 가벼운 언행에서 나도 모르는 내 매력을 발견해주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이런 사람 중에 한 명으로는 지영이가 있어요. 제가 하씨에서 지영이한테 되게 인상 깊었던 순간들이 되게 많아요. 이 사람은 어떻게 나를 이렇게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같이 있을 때 지영이랑 있으면 되게 행복해져요.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최근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의 구절에서 그런 어절이 나와요. 어떻게 칭찬하는가? 어떤 농담을 주고받는가? 그게 이제 그 사람의 미덕을 드러내는 개념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좀 이 말에 전적으로 공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 취향이라는 게 저한테도 분명히 있고 존재하지만 사실 우리는 이런 정을 주고받는 가족이나 친구 같은 존재보다 사회 속에서 이해관계를 따지며 살아가는 그런 관계의 사람들이 훨씬 많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 가깝지 않은 사람들을 외면하거나 피하면서 살 수는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사회 속에서 어찌됐든 살아가고 있으니까. 결국 내 취향의 사람들만 곁에 두면서 살아갈 수는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정 시점에서부터는 뭔가 나의 사람 취향, 나의 기준을 분명히 인지하거나 그거를 명확히 한다기보다는 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한 가장 선한 마음과 선한 말을 가지고 관계를 맺어나가는 것 같아요. 그게 뭔가 이타심이라는 걸로 발현이 되기도 하는데, 저는 이 이타심이라는 것 역시 그게 나한테 좋아서 갖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을 베이스로 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들한테 좋은 게 나한테도 좋은 거다라는 좀 생각을 갖고 사는 것 같습니다. 어느 시점부터는 좀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술 취향입니다. 술을 이야기하면은 진짜 끝도 없는데, 술 취향은 정말 조금 모호한 것 같아요. 다른 영역보다도 모호한 게, 저는 술을 가리지 않습니다. 맥주, 와인, 위스키, 소주도 좋아하고 사케도 좋아하고 주종에 상관없이 좀 즐겨 마시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산미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커피 취향도 산미 있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입에 들어오는 향이나 바디감이 분명한 거를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근데 또
입에 들어올 때는 존재감이 분명하지만 목 넘김은 좀 청량하고 부드러운 그런 술들을 좋아해요. 그리고 제가 재미있는 지점을 발견을 했는데 제가 사람들이랑 같이 마실 때는 샴페인이나 피노누아 이런 와인들을 좋아하고 와인에 한정해서 봤을 때요. 혼자 마실 때는 리슬링이나 포트와인, 위스키 이렇게 좀 무거운 것들을 좀 즐겨서 찾더라고요. 이게 함께 있는 분위기에 따라서도 내가 술 취향이 좀 많이 달라지는구나. 그런 것들을 좀 이번에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이거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주민님은 취향이 없는 분야도 있나요? 그래서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좋아하는 사람처럼 보이는구나. 그리고 실제로도 그래요. 그래서 취향이 없는 분야? 이거 좀 고민하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취향이 없는 분야가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로는 전자기기입니다. 그리고 신발, 그 다음 만화. 이 세 가지에 있어서는 제가 취향이 없더라고요. 근데 또 고민을 해보니까 이 세 가지가 여러분 덕후들이 엄청 많은 분야인 거예요. 그렇다 보니 결론적으로 나는 덕후 기질이 없다라는 결론이 내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덕질이나 덕후 기질이 있는 사람들을 되게 부러워하고 존경해요. 하나에 이렇게 엄청 몰입할 수 있는 그런 기질을 타고났다고 생각을 해서 저한테 없는 것이라서 동경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파트 3로 넘어왔습니다. 이것도 한 과반 이상의 질문들이 이 질문을 베이스로 했던 것 같아요. 취향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나는 취향을 찾고 싶은데 어떻게 찾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취향이 만들어지게 됐는지 궁금해요. 이런 비슷한 갈래의 질문들이었거든요. 그중 하나의 이제 질문이 그럼 취향을 만들어 가려면 경험을 많이 해야 되나요? 많이 소비하고 많이 써봐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에 대한 제 답변은 경험이 많을수록 좋냐? 물론 좋죠. 근데 많아야만 하냐? 그건 꼭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 혹은 두 개, 세 개의 경험에서도 내가 얼마만큼 추출하고 파악할 수 있느냐, 저는 그게 중점이 되는 것 같아요. 잘 들여다보면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일례로 입었을 때 내가 보기에도 좋고 편안한 옷, 그리고 누군가가 너 그거 되게 잘 어울린다 그런 옷이 있으면 여러분 저는 그 옷을 세세하게 좀 뜯어보는 편입니다. 제가 인터넷 쇼핑몰로 구매를 했다 그러면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서 원단과 재질을 봐요. 치수도 보고요. 그래서 나는 이런 원단이 잘 어울리고 좋아하는구나. 그거를 이제 데이터를 추출을 하는 거죠. 원단이나 디자인, 컬러 같은 것들도 결국에는 제가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들여다봤을 때 저한테 남겨진 가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혹은 반대로 불편한 옷을 살피는 것도 되게 큰 도움이 돼요. 저는 아무리 좁거나 미디가 짧은 옷은 절대 입지 않거든요. 한때 로우라이즈가 엄청 유행했었을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때로 저는 그런 옷들은 절대 피했습니다. 왜냐면 불편하고 나한테 어울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한 번의 경험 끝에서 나는 이런 거를 이제 필터링하고 걸러내는 시선도, 시각도 들이는 거죠. 그런 취향을 잘 파악하면은 유행이나 대세에 이제 타협하지 않게 돼요. 그게 이제 나만의 고유의 취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단점을 장점으로 만들어야 한다. 라는 명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는 당연히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단점을 장점으로 바꿨을 때 그 사람만의 고유의 매력이 살아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만의 분위기도 생겨나고요. 제게서 좀 예시를 추출하자면 저는 어렸을 때 이 좀 각진 턱이 컴플렉스였어요. 이렇게 좀 이랬으면 좋겠는데 여기 각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내 단점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좀 사람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쉐딩도 안 하고 오히려 그냥 이 각진 얼굴을 그대로 살려가지고 목선을 좀 더 드러내는 옷들을 입었을 때 사람이 진지해 보이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좀 무게감도 있어 보이고 진중한 느낌이 나서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제 얼굴, 제 외적인 요소를 이루는 하나의 매력 포인트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려면 결코 끌려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 들여다봐야 돼요. 내가 타고난 것 중에 이제 내가 생각하는 그 추구미에 부합하는 것들, 그리고 노력이나 치장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더 좋은 상태로 단단하게 굳히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장으로 커버가 되지 않는,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도 이건 단점이다 라고 여겨지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묵묵히 수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유가 생길 즈음에는 적극적으로 돌파를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취향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제가 되게 유의하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취향 굳히지 않기라는 개념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추구미, 제가 좋아하는 색깔, 원단, 디자인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잖아요. 근데 가끔씩
아, 이거 내가 생각하는 내 스타일 아닌데 이상하게 그런 끌리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이 말한 그 추구미와는 어울리지 않는 좀 대척점에 있는 개념인 거죠. 근데 그거를 해보는 게 좋더라고요. 이게 본래 나와 묘하게 섞여들면서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 취향,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좀 제가 몇 번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취향을 굳히기보다는 되게 유연해지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우주의 힘으로 날 자꾸 끌어간다? 그럼 사보거나 경험을 해보거나 이렇게 취향을 조금 늘려가는 경험을 최대한 많이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이 말씀을 해주셨던 것 중에 취향을 그럼 어떻게 찾아요, 언니? 언니만의 기준이 있어요? 주민님이 뭐 독특하게 쓰시는 그런 방법이 있나요? 이런 질문들이 있었는데 가급적이면 제가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몇 가지 태도들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알고리즘 기피한다. 이 SNS라는 거는 정말 우리한테 너무나도 유용하고 실용적이기도 하지만 그림자가 분명히 있거든요. 예를 들면 대중성 혹은 나와의 비교라는 이 두 가지 개념이 되게 필연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 저항하는 좀 태도를 많이 고수를 하려고 합니다. 저항하는 태도라고 한다면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서치하는 그런 행동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컨대 오프라인에서는 어떤 방법을 쓰곤 하냐면 제가 좋아하는 동네가 있어요. 성북동이라든지 뭐 종로라든지 연희동이라든지 이런 동네에 그냥 막 떠돌아다니다가 쇼룸 같은 것들을 우연히 발견해서 거기서 오프라인을 통해서 어떤 브랜드를 발견하기도 하고요. 편집샵에 가가지고 직접적으로 이제 물건을 드리고 만져보면서 이거 되게 괜찮다 라는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가 막 그렇게 오프라인에서 늘 떠돌아다닐 순 없으니까, 그리고 요즘 제가 집생활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경험들은 좀 많이 줄어들었던 것 같고, 온라인에서는 29cm 플랫폼을 많이 활용합니다. 어떻게 활용하냐면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 알고 있는 브랜드는 한정적이란 말이죠. 근데 이 29cm 내에서도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봤던 브랜드들을 타고 넘어가는 다른 소비자들의 인사이트를 많이 보여준단 말이죠. 그러면서 다른 브랜드 제품들이 유사한 것들이 되게 많이 추천이 돼요.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되는 브랜드들도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비슷한 제품처럼 보이는데 한 끗 차이로 여기가 아니라 내가 몰랐던 이런 브랜드 제품이 더 좋아 보이네? 이런 경험들이 좀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SNS는 지향하는 반면에 이런 플랫폼은 조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 편집샵이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SNS를 피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수동적으로 이걸 받아들이기보다는 여기서도 좀 적극성을 좀 개입을 시키는 편인 것 같아요. 유튜브나 뭐 인스타그램 해시태그로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들을 검색을 해요. 그래서 그 브랜드들의 제품을 쓰고 있거나 그런 사람들을 이제 탐구해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되게 다양한 코디 팁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사이트들 같은 것들도 잘 보여가지고 거기서 제 취향이 넓어지는 그런 경험들도 많이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핀터레스트를 활용한다는 건데요. 좀 심도 있는 리서치가 필요한 그런 순간들이 올 때면은 이 핀터레스트를 좀 적극 활용하곤 합니다. 그때 이제 검색을 많이 하는 키워드가 뉴트럴, 그 다음에 보호, 올드머니, 코어, 이렇게 5가지 키워드를 검색을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추천하는 것들을 많이 조합을 하면서 코디 팁들을 좀 많이 발견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브랜드 볼 때 고려하는 것.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 이것도 되게 많이 물어봐 주셨거든요. 그리고 요즘 정말 수많은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유튜브도 그렇고 인스타를 운영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와, 진짜 수도 없이 많은 브랜드들이 생겨났다가 또 죽어나가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느낀 게 이 수많은 브랜드들 중에서 나한테 와닿고 살아남는 브랜드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거를 좀 들여다보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라는 거는 진짜 단 하나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브랜드들 입장에서는 그 하나를 잘하는 것처럼 보여지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과 배경이 있겠지만 소비자인 저한테는 단 하나의 임팩트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들을 좀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브랜드들 간에 좀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로고 플레이가 크지 않고 화려하지 않다는 건데요. 근데 아는 사람들은 아는 그런 느낌의 브랜드들인 거죠. 그들의 뭔가 코어가 되는 아이템, 그런 아이템들이 하나, 2개, 3개만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 브랜드가 완전히 각인이 되는 거죠. 또 이제 국내의 디자이너 브랜드들, 이것도 한번 좀 쭉 살펴봤는데요. 문달, 샤뱀, 레이스, 아르토, 요건 새로 들어온 브랜드인데 예쁘더라고요. 또 로우 클래식, 캐리에르, 킨더살몬, 아리크, 파르벤, 이런 브랜드들이 있었습니다. 되게 많아 보이지만 수만 개, 수십만 개의 브랜드 중에 제가 끊임없이 구매하고 팔로우업하는 그런 브랜드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나만 잘하면 된다의 원칙은 이 디자이너 브랜드에서도 통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저는 문다를 하면은 바지를 잘 만들고 니트를 되게 잘하는 브랜드라고 기억을 해요. 또 샤베임을 생각하면은 저기 자켓, 아우터 진짜 잘하는 브랜드라는 그런 연상이 바로 되거든요. 캐리에르는 니트를 되게 독특하게 특색 있게 잘 만드는 그런 브랜드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재밌는 거예요. 나한테 이 브랜드들이 각인시키는 그런 포인트는 단 한 가지였으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쇼핑몰도 종종 이용을 많이 합니다. 매니매니 모드, 그 다음에 비 앱센티드, 그리고 뉴욕 나인 스튜디오. 이 세 브랜드는 여전히 제가 즐겨 찾고 종종 쇼핑을 하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되게 많이 저는 섞어서 쓰는 편이에요. 명품 브랜드들은 고가이기도 하지만 관리하기가 너무 까다로워서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편인 것 같고, 디자이너 브랜드들은 조금 비교적 쉽게 구매를 하고 소비를 하지만 물건을 드린다는 것 자체에 좀 스트레스가 이젠 좀 쌓이는 편이라 대부분 명품, 디자이너 브랜드, 쇼핑몰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브랜드들에 있어서 비슷한 기준을 좀 세워가지고 그에 따라서 이제 소비나 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리빙 영역에서 좋아하는 브랜드들 분명히 있죠. 그리고 이게 좀 흥미로웠던 게 리빙에 있어서는 제가 집에 구역마다 드리는 좋아하는 브랜드들이 다르더라고요. 첫 번째로 욕실용품은 제가 자라옹 제품을 되게 좋아하고 많이 들여놨습니다. 오브제 같은 경우에는 룸퍼멘트 제품, 그 다음에 휩시 제품, 짐블랑 제품도 좀 눈여겨보는 편이었어요. 생활용품이나 주방용품 같은 경우에는 극명했습니다. 딱 쓰는 것만 써요. 무인양품, 이오테, GBH 거의 대부분의 제품들이 이 브랜드 제품인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친구 같은 경우에는요, 코콘 제품을 제가 구매하고 또 구매하고 또 구매하더라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테클라 같은 제품은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도 확실하고,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편하지는 않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쾌적한 느낌이 덜해요. 근데 이 코콘 같은 경우엔 되게 쾌적하기도 하고 그리고 예쁘기도 하고 해서 제가 몇 번 다수 구매를 했던 그런 브랜드였습니다. 그 다음 원칙은 잘 버리기입니다. 어떻게 잘 버릴 수 있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또 남겨주셨는데 그냥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를 드리면 하나를 버린다는 생각으로 단순하게 버려야 되더라고요. 아니면은 이거는 그때 막 추억이 있었는데, 근데 그 추억이 나한테 되게 유의미하고 중요한 거면 이거를 버릴까라는 고민조차 안 든단 말이죠. 그래서 뭔가 그 애매한 지점에 있는 것들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가 근 1년 동안 이 물건을 찾거나 생각했었는가? 그 1년 동안 내 머릿속에 없었던 거면은 과감하게 버리는 전략 아닌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이나 인테리어, 그리고 패션에도 그렇고 작은 것이 전체적인 무드를 완전히 다 버릴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정 시점부터는 제가 작은 것을 드리는데 더 신중해졌고, 그만큼 왜냐면 하나를 드리면 하나를 버려야 되니까 그런 자세가 좀 익혀진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이었는데요. 한결같이 좋아하는 것. 이 질문 저한테 좀 울림이 있었던 질문 같아요. 끝없이 변화하고 변모하는 이 취향이라는 영역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결같이 좋아하는 건 이거 뭔가 좀 특별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해봤더니 정갈한 음식 한결같이 좋아합니다. 예쁘게 정갈하게 내어 먹는 것 한결같이 좋아하는 분야이고요. 옷 역시도 정갈한 걸 좋아해요. 맑으면서도 이지적인 느낌을 자아내는 그런 옷들, 그런 옷을 만들어내는 브랜드들도 여전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정갈한 카페 또 너무 좋아하죠. 여러분이 제가 가는 카페를 되게 좋아해 주시고 궁금해 해주시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저는 이 카페라는 공간이야말로 그 사람의 취향과 되게 밀접하게 닿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완전 화이트하고 모던한 카페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우디한 느낌들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 카페라는 개념을 먹고 마시는, 그리고 수다 떠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누군가의 취향을 되게 밀접하게 드러내는 공간이라는 생각을 하기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중에는 한결같이 좋아하는 것, 이솝, 르메르, 무인양품, 이 세 브랜드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 물건을 쓸 때면 제가 어떤 느낌을 받냐면, 이 브랜드는 이 물건을 만들면서 이 물건을 쓸 사람을 생각했다는 감정을 많이 느껴요. 그 다음인데요. 최근 관심 분야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최근 관심 분야, 지금 이 콘텐츠를 찍으면서 생각이 난 거는 운동복인 것 같아요. 애슬레저 룩에 제가 관심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냥 운동할 때도 입을 수 있고 그냥 일상에서도 입을 수 있는 범용적인 그런 용도의 옷들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 브랜드들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마지막 파트입니다. 나만의 기준, 기본템 찾기. 이 파트에서는 제가 조금 실용적인 팁들 위주로 기술을 해봤어요. 이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팁들 하나씩 적용을 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경조사에 입고 갈 좋은 옷 한 벌 마련하기입니다. 하객룩.
진짜 장례식장 갈 때 진짜 고민이 엄청 많은 거예요. 저도 그래요. 아직까지도 뭐 입지 이렇게 하다가 맨날 부랴부랴 정신없이 나가곤 하는데 그때 입는 옷들을 보면 보통 한정돼 있더라고요. 입었던 거 또 입고 또 입고 이렇게. 그래서 한 벌 마련이 어렵다면 여러분 상의만 마련해 보시는 것도 진짜 추천을 드려요. 좋은 셔츠라든지 질 좋은 블라우스라든지. 사실 하의는 슬랙스나 진 어떤 거를 매칭을 해도 크게 막 룩에 지장을 주지 않아요. 근데 의외로 우리 아웃핏에 큰 지분을 차지하는 것이 상의 그리고 신발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내가 장례식장 가거나 결혼식장 갈 때 이거 하나는 좀 좋은 거 입고 가겠다. 그런 마음으로 좀 소비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나한테 맞는 소재 찾기입니다. 똑같은 디자인이나 원단처럼 보이지만 그걸 좀 잘 추적하시다 보면은 나한테 좀 적합한 소재가 보여요. 그거를 좀 탐구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나한테 어울리는 두 가지 컬러 찾기입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30이 넘어서까지 계속해서 좀 알아가고 있는 세계 영역이기도 한데요. 블랙보다는 저한테 그레이가 어울린다는 걸 알게 됐고 완전한 브라운보다는 조금 한 톤 낮아진 부드러운 색상의 카멜이 어울린다는 것을 좀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취향 탐구 영역에 있어서 나한테 어울리는 두 가지 컬러만 딱 찾는다. 이런 마음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취향 찾는 데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 팁입니다. 명도의 중요성 알기인데요. 이 명도만 좀 잘 써도 전체적으로 인상이 깔끔해 보이고 이 사람 센스 있다라는 그런 인상을 주기가 쉬워요. 예를 들면은 그레이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카멜은 어울리지 않는 컬러 같지만 명도 자체가 비슷한 컬러들이거든요. 중간 정도 범위에 머무르는 그런 컬러들이기 때문에 이 그레이와 브라운을 매칭했을 때 생각보다 안정감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나한테 어울리는 톤 맞추기 이런 것들도 하나의 팁으로 좀 전달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기본템 그리고 속옷에 돈 아끼지 않기입니다. 처음부터 제가 꾸준히 말씀드리는 것이 내 몸이 편안한 옷, 내 몸이 편안한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건데요. 그래서 기본템을 살 때에도 어깨에 치수라든지 아니면 원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엄청 중요해요. 그래야지 내가 그 다음에 옷을 입을 때 편하고 찾을 수 있는 옷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이 속옷. 저는 속옷 입을 때 니플 패치 많이 이용하고 아니면은 베리쉬, 무인양품 자주 그 속옷 중에서도 또 저한테 잘 맞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잘 들여가지고 좀 돌려 입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 몸의 상태가 우리 정신이나 마음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내 몸이 하루 종일 좀 편안한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게끔 기본템 그리고 기본 속옷을 잘 입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 아이템이나 속옷에는 돈이나 시간을 아끼지 마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은요 모방하기입니다. 이 말 들으면 되게 모방? 부정적인 단어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모방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도 사실 수많은 것들을 보고 들으면서 거기서 나의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을 형성하고 만들어 나가잖아요. 좋은 습관을 형성해 가는데 되게 효과적인 기술이 있어요. 그게 이제 연극 기술이라는 건데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이거 너무 좀 자기적이거나 가식적인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 수 있는데 이 방법은 내가 뭔가를 되게 간절히 원하는 상황적으로나 환경적으로 그러지 못하는 사람한테 권장이 되는 그런 기술이에요.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위해서 애쓰고 감내하는 그런 모든 일련의 행동들을 일컫기도 합니다. 이 기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습관을 만들어가는데 되게 도움이 되고 사실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냥 첫 걸음일 뿐이에요. 이렇게 모방하고 따라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일정 부분에서 나의 진짜 나와 맞닥뜨리는 그런 지점이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백지 상태에서 뭔가를 시작하는 건 너무 어려우니까 롤 모델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추구하는 모습을 가진 사람들을 따라하고 모방하면서 그 걸음을 시작해보는 거죠. 추천드립니다. 다음 마지막 팁입니다, 여러분. 내 취향을 존중하기입니다. 이거는 내 안에서의 존중도 있지만 나와 타자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존중이기도 해요. 취향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나면 여러분 어느 시점에 내 취향이 존중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감정이 들 때가 있어요. 유행에 뒤처진다거나 아니면은 내 경제적인 상황이나 여유가 따라주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내 취향이 지극히 되게 매니악하다거나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요. 저로 한정해서 보면은 저는 유튜브나 인스타 시작하고 나서 그런 말들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끼어있는 척한다. 감성적인 척한다. 자기적이다. 이런 말들을 좀 드문드문 계속 마주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아직 찾지 못한 나다움을 저들이 어떻게 알고 이걸 가식이라고 치부를 하고 단정을 하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꼭 가식이 나쁜 건가? 나는 아직 나다운 것을 완전히 찾지 못했고 어쩌면 죽을 때까지, 이생이 다할 때까지 찾지 못할 것이다.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내가 생각하는 이상과 선, 아름다움을 향해서 그냥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포장하고 가다듬고 그러면서 나를 더 이상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론 그런 생각도 들어요. 나는 이렇게 많은 포장을 거쳐가지고 내보이고 나를 드러내고 있는데 그 최소한의 포장조차 거치지 않은 그런 솔직하면서도 과학적인 말들을 솔직함이자 미덕이라고 본다면 저는 그 미덕은 좀 드리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비록 그게 가식적이고 위선적으로 보여도 한 번은 이 말을 들을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뱉는 거, 그게 제가 추구하는 미덕이자 이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준점에서 여러분, 내 취향은 모두에게 당연히 환영받을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대중적인 취향도 그렇고 하다못해 그 대중적이라는 것도 너무 상대적인 개념이니까. 그리고 이때 싫다고 그냥 치부하는 건 너무 쉬워요. 그냥 비난하거나 그냥 비아냥거리거나 힐난하면 끝나니까. 그 3글자, 5글자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끊임없이 이거를 사랑하고 길들이고 애정을 쏟고 이 과정도 어렵고, 또 제가 여러분한테 이 컨텐츠를 통해서 몇십 분, 몇 시간을 일일이 설명하는 거는 되게 어렵거든요. 그냥 이걸 일순간에 그냥 쫓치는 사람이나 그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미는 그런 사회가 저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걸 열렬히 사랑한다고 해서 세상에 위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내 취향을 그 자체로 존중하고 사랑해주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찐찐 마지막입니다. 이벤트 안내인데요. 오늘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광고나 이런 것들 일절 없고 제가 지금까지 받았던 마음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쩌다 보니 제가 방송에 나와서, 그리고 지금도 이 카메라 앞에 서서 여러분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지만 한 번도 꿈꿔보지 못했던 그런 삶이거든요. 근데 이 삶 속에서 여러분이랑 맺어가는 관계가 너무 특별한 거예요. 어떨 때는 나를 가장 모르는 사람들 같다가도, 어떨 때는 내 가족보다도 나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 같다. 이런 좀 기묘하고도 애틋한 관계가 이제는 제 삶에서 도려낼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해진 것 같습니다. 내 영상을 20-30분 할애해서 봐주는 건데 거기다 댓글 하나 남겨주는 건데 그 수고스러움에 나는 어떤 방법으로든 보답을 해야지. 하지만 컨텐츠나 이런 것들은 다 결국에는 피부로 와닿진 않는 것들이고 거기서 여러분의 하나의 동력이 더 들어가는 거니까 이번엔 조금 물질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어가지고 이렇게 선물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패션 분야 의류입니다. 기본 티랑 기본 블라우스예요. 지금 이 시점부터 그냥 단품으로 입기도 좋고 앞으로 쭉 가을에도 자켓 안에 코트 안에 입기 좋은 그런 기본 티랑 블라우스입니다. 두 번째로는 리빙 제품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오텍의 제품입니다. 이전 브이로그에서도 몇 번 소개를 드렸었는데 코스터들을 되게 잘 쓰잖아요. 지금도 이거 쓰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오텍게 만듦새도 되게 좋고 원단이 좀 특별해요. 그래서 이 브랜드 제품을 제가 좋아하고 즐겨 쓰는데 컵코스터랑 그다음 티판 매트, 마우스패드로 제가 쓰고 있는 그 제품 세트로 같이 해서 준비를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주얼리입니다. 제가 간결하고 웅축된 그런 볼드한 것들을 좋아한다는 건 이제 아시죠? 지금도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이 제품이 이제 솔티드라는 브랜드 제품이에요. 솔티드에서 제가 구독자분들 선물하고 싶다 이렇게 했더니 그 외에 이제 목걸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넣어주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답을 되게 많이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주얼리까지 3종을 준비를 했습니다. 참여 방법은요, 2가지 스텝이 필요합니다. 이 컨텐츠에 댓글로 그냥 여러분이 하고 싶은, 저한테 하는 말이어도 좋고 여러분 스스로한테 하는 다짐이어도 좋고 그거 1줄, 2줄로 남겨주시고 그 다음 구글 폼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여러 장르 중에 여러분이 취향을 좀 개척하고 싶은 분야 아니면 궁금한 제품들 잘 입력해가지고 참여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준비한 이 선물들이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를 조금 더 짙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과정을 거쳐 우리 시선이 닿는 곳곳에 사랑하는 것들이 조금 많은 그런 삶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도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생각보다 지금 말이 너무 길어지고 많아졌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 그냥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도 외로울 때
힘들 때 아니면은 너무 기뻐서 막 들뜰 때 문득문득 들러주세요. 그냥 녹두리처럼 들러서 푸념하고 가주세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고맙습니다.